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푸스 문학으로 고전 시가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2학년 강의, 1학년 강의 찍고 있었는데, 오늘 2학년 강의의 마지막 강의예요. 연시조 강의를 하나 찍을 건데요. 제목은 권섭의 매화. 사실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지식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주제만 간단하게 정리 드리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총 4연, 총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서 길지도 않고 또 시험에 내기에도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서 정리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볼게요. 권섭의 매화인데요. 일단 여러분, 매화라는 제목에서 뭔가 좀 하나 캐치를 해야 돼요. 매화. 매난국죽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매난국죽. 그러니까 매난국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군자라고 흔히 부르죠. 여기다 적을까요? 매난국죽이라고 하는데,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 이 난초라고 하는 거 뭔가 좀 고귀함의 상징이고, 매화와 국화와 대나무의 특징은 셋 다 변하지 않는다. 뭐 지조와 절개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사실 여기다가 더해서 소나무까지 더해갖고 우리가 이제 매송국죽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뭘 얘기하냐? 지조와 절개. 이제 이때 지조와 절개는 뭘 얘기하냐면 4대부들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선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선비이자 4대부들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작품이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작품도 그럼 그런 게 들어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고, 고전 시가 보다 보면 이러한 매화에 대한 작품이 되게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알게 돼요. 그래서 한번 작품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수, 2수, 3수, 4수까지 있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은 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비슷하게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적용을 똑같이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첨의 다리진 제, 모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들어봤나요? 모첨은 초가집 얘기하는 거거든? 정화집 얘기하면 그냥 초가집의 지붕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 초가집의 다리 진 때, 그러니까 제라고 하는 건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가집에 다리 질 때 첫 잠을 얼핏 깨요. 그러니까 초가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다리 딱 뜰 때 잠을 탁 깼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자연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 왜냐하면 초가집은 도심지에 있지는 않거든요. 자, 반벽 장등을, 그러니까 반벽, 벽에 등이 하나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걸린 그 등. 근데 잔등이니까 잔잔한 등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벽에 걸린 약간 조금 희미한 잔잔한 그런 등불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의지 삼아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잘 때 뭐 불 환하게 켜고 자진 않잖아요. 어쨌든 누워 있었더니 일야. 일야는 한밤이잖아.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야, 밤이 하루 지나갔다. 즉 하룻밤 사이에 뭐가 폈어? 매화가 바라니, 피니, 님이신가 하노라. 그럼 이 님으로 이 매화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매화가 딱 피어나니까 님이 오셨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갑자기 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현재 이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 요 정도 캐치할 수 있겠죠? 보고 싶은 님이 있나 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수 넘어가 보죠. 아마도 이 번님이 이게 이어지는 거라면 이 번님은 누굴까? 당연히 매화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매화를 번님이라고 소개했다라는 건 매화를 친구 삼았다는 얘기니까 의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풍운이 그지없다. 이때 풍운이라고 하는 건 바람풍 해서 뭐 실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풍운이라고 하는 건 풍류할 때 풍, 그다음에 운치 있다 할 때 운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좀 약간 좋은 이미지가 많은 거죠. 이 번님, 이 매화가 그 풍류와 그 운치가 그지없다. 끝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게 끝이 없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매화를 보면서 님을 떠올리게 됐고 그 매화를 통해서 뭘 떠올렸냐면 뭔가 흥이 나기 시작하고 매화를 통해 뭔가 운치를 느끼고 풍류를 느꼈다는 얘기예요. 옥골 빙혼이 냉담도 하는구나. 뜻은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옥골 깨끗한 얼굴, 빙혼 깨끗한 혼. 그러니까 한 번에 섞어서 깨끗한 얼굴과 그 혼이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깨끗한 얼굴과 혼을 갖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여기서 냉담도 하되 차갑기도 하되 이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화의 모습이 참 깨끗한 얼굴과 깨끗한 혼을 가지고 있으며 냉담, 차갑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막 바람 불고 뭐 매화 이런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시기상으로 뭐 밤일 수도 있겠고 뭐 좀 찬바람 이런 게 불고 있나 보죠. 냉담도 한가 보다. 차갑기도 하는구나. 풍편의 그윽한 향기는 풍편이라고 하는 건 바람결을 얘기하는 건데 뭐 바람 조각이니까 바람결의 그윽한 향기는 이제 이 그윽한 향기는 당연히 매화향기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참고로 이 매화향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은은한 향기라고 해서 암향이라고도 해요. 작품을 보다가 암향이란 글자가 나왔다. 이거 매화향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윽한 향기는 세한 불게 하는구나. 요 세한이란 글자 있죠, 여러분. 세한. 이게 찰한자야.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세한, 겨울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세한 나오게 되면 추위 속에서 불개, 이 개가 고칠 개자거든. 고치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추위 속에서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에서 그 매화에 대한 모습을 뭐하고 있어? 예찬하고 있는 거죠. 뭐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예찬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다 일어났어. 한밤중에 매화가 폈네. 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했어. 약간 님을 떠올리게 했다는 얘기 정확히 얘기하면. 매화를 보면 님을 떠올렸다는 얘기는 이 매화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지조와 절기의 상징이기 때문에 매화를 보면 님에 대한 지조를 떠올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번님, 이 매화가 정말 풍류와 운치가 끝이 없고 그의 깨끗한 얼굴과 혼이 한편은 차갑기도 하지만 바람결의 그 은은한 향기를 보니 야, 이 추위 속에서도 꽃이 피었네? 너 정말 너의 지조가 대단하구나 라고 예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용 이해하셨죠? 크게 어렵지 않았죠? 지금 겨울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삼수 가봅시다. 천기도 묘할시고, 천기라고 하는 건 하늘의 기운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늘의 이치 정도? 야, 하늘의 이치가 참 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뒤쪽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갑시다. 하늘의 이치가 참 묘하기도 하구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먼저 춘이로다. 자, 너. 여기에서 대상은 지금 매화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아마 매화가 될 것이고 매화에게 너라고 아까 얘기했던 의인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춘휘로다. 춘희의 뜻은 봄 소식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춘 나왔으니까 봄이네. 지금 시기상 아까 추위 속에서도 막 피었다 얘기했으니까 겨울이었는데 이젠 봄이 되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네가 먼저 봄 소식을 알려주는구나. 봄 소식을 알리는 매화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가 먼저 펴서 봄 소식을 알려주는구나. 야, 하늘의 이치가 정말 묘하다. 한 가지 꺾어내어 이 소식을 전차하니. 이 소식은 그럼 뭐가 왔다는 소식이야? 봄 왔어 하는 봄이 왔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님에게 전하고 싶은 거겠지. 님이시여 봄이 왔어요 라고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하고자 하니, 즉 전하고자 하는 소망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님께서 너를 보시고,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그럼 이 매화가 너겠죠. 또 똑같이 너를 보시고 반기실까 하노라. 여기에 담긴 마음은 뭐야 여러분? 의구심이죠. 그러니까 확신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님한테 이 매화 가지를 꺾어 보내. 그럼 뭘 보내는 거냐면 매화가 지조와 절개라며, 그러니까 나의 지조와 절개를 담아 매화를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줬을 때 님이 이걸 딱 보고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나에게 이런 지조와 절개를 보냈구나 라고 생각해 줄까? 이런 얘기는 안 해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안 해줄 것 같기도 해.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는, 즉 확신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정말 반겨주실까?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년 화류에 취한 잠을 못 깨었는가? 그럼 기년이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면 몇 해란 뜻이고요. 수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해 지나도록 화류, 이 화가 꽃이에요. 유자는 버들이고요. 그러니까 화류는 꽃과 버들에 취한 잠, 이것을 아직 못 깨셨는가? 이런 얘기야. 그럼 뭔 얘기야? 지금 매화가 폈어. 매화 향기가 막 잔잔하게 매화 향기가 막 나. 매화 향기는 나의 향기겠죠? 나니까 봄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 매화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이제 문제는 수년 동안 이 매화 향기 대신에 꽃과 버들에 취해 있었단 얘기야. 누가? 그 님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화류는 그동안 우리 님이 취해 있던 존재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화류는 누구와 반대가 되는 거냐면 화자와 반대가 되는 존재인 거야.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화자의 어떤 그 매화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지주와 절개를 뜻하는 그 매화로서, 그러니까 매화가 어쩌면 나의 분신과도 똑같은 거니까, 그럼 매화로서의 화자와 반대의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쟤네들한테 아직도 그 취해 있어서 그걸 아직 못 깨신 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에휴, 냅두자. 다 각각의 정이니까 그냥 나와 늙자 하노라. 그럼 여기서 뭐와 함께 늙겠다는 얘기야? 들들과 함께? 아니지. 그냥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누구와 함께? 매화와 더불어. 매화와 함께 그냥 늙어보겠다라고 지금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화를 곁에 계속해서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매화를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지주와 절개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 매화를 버리지 않고 님에 대한 내 마음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주제는요, 매화에 대한 예찬, 그쵸? 우리 고전 시간 속에 방금 얘기했지만 이 매화를 예찬한 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특징은요, 의인화되어 있다. 그쵸? 누구를요? 매화를 의인화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 봄 소식을 알려주는 게 매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화류와 매화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왜요? 매화는 화자를 상징하는 존재이면서 님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나의 지주와 절개라고 한다면 그 매화를 잊은 채 화류, 꽃과 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건섭의 매화라는 시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에 걸쳐 본 것 같은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사연의 짧은 시이긴 하지만 다른 시와 연계해서 내기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이런 매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늘상 지주와 절개 쪽으로 많이 이어진다라는 거. 주의할 건 매화가 가끔은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낼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 매화가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 그렇다라고 전제하는 것보단 시의 내용에 따라서 잘 해석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한거 18곡이라는 작품 만나본다고 했죠? 그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안녕!